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8장의 1강입니다. 자, 1강은 모든 작용기에서도 그렇듯 구조, 특징, 명명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알코올의 정의와 종류,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명명법,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알코올은 물리적 성질이 조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분자간 힘이 쌍극자 힘도 존재하지만 수소결합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은 이제 좀 그 분자 간의 힘, 그거로부터 유래되는 물리적 성질도 조금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 부분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명령법도 당연히 출제는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sp3 혼성탄소 원자에 결합된 OH기, 이거는 이제 하이드록시기라고 부르죠. 하이드록시기를 가진 화합물, 이게 알코올이에요. sp3 혼성탄소 원자에, sp3 탄소 원자에. 자, 물에서 수소 원자 한 개가 알킬기로 치환된 구조죠. 물이 H2O니까 여기가 수소 원자일 때 물인데 그게 이제 알킬기 형태로 변화가 되어 있는 구조,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알코올은 이제 구조적으로 OH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쪽성 물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일한 작용기, 알코올이라고 하는 작용기가 반응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응 조건이 산성 조건이야. 그러면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염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뭐가 관여되는 거냐면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염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염기로 작용해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반응 조건이 염기적인 조건이다. 염기 조건이다. 그럼 얘는 산으로 쓰일 수 있어요. 여기 산성 수소 원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은 굉장히 좀 특징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반응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산소 원자는 혼성화가 sp3 혼성이고요. 자, 정사면체형 구조에 지금 이제 결합으로 보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은 두 쌍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결합과 관련된 형태로 보면 이제 구분 모양, 밴드 봄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밴드되어 있는 형태고요. 4개 sp3 혼성 오비탈 중 2개는 다른 원자와 경유 결합이 형성하고 있고, 하나는 탄소 쪽, 하나는 이제 수소 원자가 되겠죠. 나머지 오비탈은 비공유 전자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합각은 거의 109.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코올이 아니라 sp2 탄소 원자, sp3 탄소가 아니라 sp2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두 가지가 있어요. 페놀이라고 하는 것과 에놀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어요. 자, 페놀은 이런 구조. 방향제고리, 벤젠고리에 붙어 있는 OH기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요거를 페놀이라고 불러요. 근데 페놀은 일반적인 알코올의 반응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제 방향적 파트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건 교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페놀이라고 하는 거를 알코올 파트에서 설명을 하는 분도 있고, 교재에 따라서 방향적 화합물 파트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방향적 화합물로서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향적 화합물 쪽에서 여기 페놀에 관련된 거는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에놀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처음 접하는 거 아니죠? 어디서 나왔었죠? 에놀은? 그쵸. 알카인의 수화 반응. 수은 이가촉매를 이용하는 반응이나 아니면 수소항조청과 산화 반응을 했을 때 1차 생성물이 에놀이었잖아요. 그 에놀에서 이제 산이나 염기 조건에서 토토부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카본 유화물로 변화가 됐었잖아요. 자, 에놀이라고 하는 거는 N, 이중결합, 알켄을 의미하는 거고, 그 이중결합의 한쪽 반 탄소 원자에 OH가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에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페놀, 에놀, 알코올. 이제 구조적으로 대표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은 좀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알코올을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자, 어떻게 분류하냐면, 알코올도 OH기잖아요. OH기. OH기 자체가 어떠한 이제 결합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O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할로젠의 차수 비교하는 거와 똑같아. 할로젠의 차수 비교하는 거와. 그래서 O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이거 우리가 무슨 탄소라고 부르냐면은, 카비놀 탄소라고 불러요. 카비놀 탄소. 그래서 OH기를 갖는 탄소에 결합된 탄소 원자의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그래서 하나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1차,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2차,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3차. 그래서 터셔리 알코올, 세컨더리 알코올, 프라이머리 알코올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좀 간단히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합물에 있는 OH 작용기를 1차, 2차 또는 3차로 구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코올 화합물의 차수로 구분하는 문제고요. 자, 첫 번째, 여기 1번 알코올 화합물 같은 경우는 지금 카베노탄소가 또 다른 탄소 원자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1번은 1차 알코올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2번 알코올, 2번 OH 같은 경우는 카베노탄소가 또 다른 탄소 3개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3차 알코올입니다. 자, 마지막 OH기는 여기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카베노탄소가 또 다른 탄소 2개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번 알코올 같은 경우는 2차 알코올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물리적 성질인데 여기 조금 중요해요. 자, 알코올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이제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 결합이 있잖아요. 산소 원자와 탄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 차이 및 비공유 전자쌍의 존재로 인해서 비교적 큰 쌍쌍 모멘트가 존재하는 극성 화합물입니다. 극성 화합물.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극성 화합물이고 분자 간 쌍극자 힘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힘이 존재하게 되고, 자, 그런데 알코올은 그 쌍극자 힘보다 효과가 더 큰,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분자 간의 힘이 존재하죠. 뭐? 수소결합. 자, 액체 상태에서 분자 간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알코올 분자 내 수소결합 주괴. 수소결합의 주괴라는 얘기는 수소 원자, 산성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 그거를 수소결합 주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성 수소 원자가. 그 다음에 수소결합의 밖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가지고 산성 수소 원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원자, 이것은 산소 원자가 되겠죠. 그런 원자를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분자가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 산소 원자가 존재하고 그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산성 수소 원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간에 얘가 수소 원자고 얘가 산소 원자예요. 그래서 수소결합, 하이드로젠 본딩이 생성이 될 수 있다. 그 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소결합의 세기와 관련을 해서 조금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알코올의 차수가 증가하면은 수소결합의 세기는 약해지게 돼요. 자, 앞쪽에 본 것처럼 수소결합은 이쪽에 산소 원자에 결합되는 수소 원자와 여기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 여기 이제 산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상호작용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굉장히 공간상 가깝게 붙으면서 타이트하게 결합을 형성할수록 수소결합의 세기가 큰 거거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산소 원자에 결합되는 이쪽에 알키기들, 여기가 굉장히 입체적인 크기가 크다. 다시 말하면 차수가 큰 것들, 차수가 큰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치환계들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치환계들이 공간상 이쪽에 산소 원자와 산성 수소 원자가 좀 가깝게 존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합니다. 막는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1차 알코올이고 2차 알코올이고 3차 알코올이에요. 3차 알코올이 되면 이쪽 탄소 원자 알키기 3개니까 굉장히 이쪽 부분이 입체적으로 크겠죠. 벌키하겠죠. 그래서 수소결합을 온전히 타이트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쪽의 알키기들은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알코올의 차수가 증가될수록 뭐가 약해져요? 수소결합의 세기가 약해지지.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되어 있죠. 왼쪽으로 갈수록, 1차 쪽으로 갈수록 수소결합의 세기가 강해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소결합의 세기가 약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수소결합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면 분자 간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 물론 쌍극자 힘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힘보다 수소결합 세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소결합의 이제 가장 분자 간의 주된 힘이 되는 거고, 수소결합이 약해지게 되면 분자 간의 힘이 약해지고 그거로부터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낮아지는 그런 특징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입체적인 장애가 증가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소결합의 세기가 약해진다. 그 점, 이거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분자 간 인력이 매우 크죠. 쌍극자 인력뿐만이 아니라 수소결합도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비슷한 분자량의 탄화수소 화합물보다 끓는 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녹는 점도 높기는 한데 끓는 점이 보여주는 차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끓는 점에 있어서 비극성 물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알케인, 알켄, 알카인 다 비극성 물질들이었고, 그나마 극성이었던 건 할로젠 알킬인데 할로젠 알킬은 아주 큰 극성도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들은 끓는 점이 그렇게까지 높은 편에 들어가진 않아요. 작용기로 봤을 때. 근데 알코올은 그것보다 확연히 높아지게 되죠.
자, 보시면 얘가 알케인. 그 다음에 얘는 에터라고 부르는 RO, R'기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뭐가 없냐면 산성 수소 원자가 없어요.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산성 수소 원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극성화합물의 역할만 해요. 분자 간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터라고 하는 화합물에서 주된 분자 간의 힘은 쌍극자 힘이 돼요. 자, 그리고 알코올은 쌍극자 힘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거보다 효과가 더 큰 수소 결합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 세 화합물 비교해 보면은 얘는 비극성 화합물, 극성 화합물, 굉장히 극성도가 큰 화합물. 오케이? 자, 분자량은 뭐 큰 차이 없다라고 봤을 때 분자 간의 힘 요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 끓는 점을 보세요. 0도, 11도. 뭐 쌍극자 힘이 존재하니까 어쨌든 비극성 화합물보다는 조금 더 끓는 점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데 수소 결합이 존재하는 걸로 인해서 보시면 끓는 점의 차이가 86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보여주는 그 분자 간의 힘의 크기, 차이, 그거로부터 유래가 되는 끓는 점의 차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요. 수소 결합이 진짜 드라마틱한 결과를 제공해주죠. 자, 녹는 점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에 관련된 문제는 나오진 않고 끓는 점에 관련된 문제, 이거는 굉장히 경향성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자, 차수가 낮은 선형 알코올 분자가 차수가 높은 가지 달린 알코올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다. 이건 앞쪽에 수소 결합의 세기와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얘가 수소 결합 세기가 제일 약하잖아. 그렇죠? 입자적인 크기가 제일 크니까 끓는 점이 제일 낮고 1차 알코올은 당연히 치환이 가장 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분자 간 수소 결합 세기가 가장 강합니다. 당연히 끓는 점이 제일 높게 되죠. 그래서 입체적인 요인, 이거는 뭐로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다? 분자 간 수소 결합의 세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다라고 확인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형태와 알코올 형태 중에 이제 OH기가 두 개의 화합물이 있어요. OH기가 두 개는 우리 배웠잖아, 그렇죠? 알켄에서 OSO4라고 하는 걸 처리하면은 신 형태의 원투 다이올이 생성이 됐었고, 에폭사이드를 뭐 산이나 염기 조건하에서 고리연립을 하게 되면은 안티 형태의 원투 다이올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거, 그거는 배웠어. 다이올은 꼭 뭐 인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분자 내에 두 개의 OH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이올이라고 부르고, 자, 인접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라이콜이라고 불러요. 글라이콜. 여기 있나? 인접해 있는 형태에서 알코올은, 다이올은 글라이콜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OH기가 이제 한 개인 일반 알코올보다 BP가 더 높아요. 당연하겠지. 수소 결합이 두 개가 가능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더 높다. 자, 그런데 두 OH기가 되게 웃긴 게 분자 간의 힘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잖아요. 분자 간의 힘. 그럼 저 OH기는 다른 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수소 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끓는 점을 비교하는 건데, 이게 한 분자 내에서 OH기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요. 수소 결합을 만들 수 있죠. 지들끼리. 한 분자 내에서.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아니라 한 분자 내에서 수소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보통 그 거리가 가까우면은 자기들끼리, OH기끼리 이제 분자 내 수소 결합이 형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OH기가 분자 내에서 수소 결합을 형성하면은 다른 분자와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효과는 굉장히 약해지겠죠. 자기들끼리 타이트하게 수소 결합을 형성한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OH기가 분자 내 수소 결합이 가능한 위치에 존재하는 다이올 같은 경우는 분자 간 수소 결합이 감소가 되어서 끓는 점이 좀 감소되는 특징도 보이게 됩니다. 이것까지 고려하시지 않아도 되고, 보통 통상적으로 OH기가 두 개 있다. 보통 결과적으로 보면은 끓는 점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탄소수가 3개 이상의 알코올은 물에 100% 용해가 됩니다. 100%. 탄소가 하나인 거 우리가 메탄올이라고 부르고요. 탄소가 두 개인 게 에탄올이잖아요. 에탄올이 술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술. 그래서 얘는 물과 100% 섞입니다. 메탄올, 에탄올은. 프로파놀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섞인다고 알려져 있고, 탄소수가 4개 정도 되면은 구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T부틸알코올은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T부틸알코올은 구조가 이렇게 생겨요. 얘가 3차인 거예요. 3차 알코올인 거고, M부틸알코올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게 M부틸알코올. 얘는 1차 알코올인 거죠. 물에 대한 용해도는 얘가 더 큽니다. T부틸알코올은 100% 섞이나
N부틸 알코올은 물 100g 정도에 이제 8g 정도가 용해된다. 그러니까 100%가 섞인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물에 대한 용해도는 얘가 더 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극성도가 큰 물질이잖아요. 극성도가 큰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는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분자에서 극성의 성격이 크면 클수록 상호작용을 잘하겠죠.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극성의 성격은 여기 OH기거든? 여기는 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화합물에서 비극성 성격이 커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극성의 성격은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긴 사슬 형태고 얘는 구 형태예요. 그러면 분자 간의 접촉 면적이 뭐가 더 넓죠? 얘가 더 넓지. 그 말은 이쪽 편의 긴 사슬 쪽이 비극성으로서의 성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바꿔 말해서 여기 3차 터셔리 부틸기 쪽은 비극성의 성격이 여기 사슬 형태보다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비극성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더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극성의 성격이 이 아래쪽 화합물보다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게 물과 상호작용을 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사슬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좀 방해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탄소수 5개 이상부터는 용해가 많이 감소한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과 상호작용 할 수 있잖아. 얘도 수소결합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물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거는 수소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거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합물을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나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지금 작용기가 다 다르네요. 1번 같은 경우 첫 번째 화합물은 이제 OH2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알코올 화합물이고요. 자, B번 화합물은 사이클로 알케인 화합물이죠. 그리고 세 번째 화합물은 고리 내부에 이제 산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고리형 에터. 그냥 큰 폭에서 에터 계열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용기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분자 간 주된 힘이 다릅니다. 중간에 존재하는 사이클로 알케인 화합물은 비극성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제 분산력이 분자 간 가장 주된 힘이 되고, 분산력이 가장 작은 힘이잖아요. 그래서 분자 간 힘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건 이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BP, 화합물을 A, B, C라고 놓으면은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는 B 화합물이에요. 자, 그리고 에터 화합물은 이제 산소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극성의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산성 수소 원자는 없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은 불가능하고, 에터 화합물은 극성, 즉 쌍극자 힘이 주된 힘이 됩니다. 그래서 C번 화합물이 그 다음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끓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OH기, 분자가 수소 결합이 가능한 OH기를 포함하고 있는 A번 화합물이 끓는 점이 가장 높습니다. 자, B번은 다 알코올 화합물이에요. 알코올 화합물인데 이 알코올 화합물들은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알코올 화합물의 차수가 다르죠. 1차 알코올이고 3차 알코올이고 2차 알코올입니다. 자, 알코올의 차수와 여기서는 이제 수소결합의 세기를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알코올의 차수가 커질수록 이제 알킬기가 이쪽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쪽에 더 많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즉 입체적으로 더 강한, 즉 타이트한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처럼 알코올의 차수와 수소 결합의 세기는 반비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차 알코올이 수소 결합 세기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A, B, C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B 화합물이 차수가 제일 크기 때문에 끓는 점이 가장 낮아요. 분자 간 힘이 가장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차 알코올 화합물인 C 화합물, 그 다음에 1차 알코올 화합물의 끓는 점이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A번 화합물. 자, 이런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유팩 명명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팩 명명 규칙과 방법. 순서는 똑같죠? 순서는 똑같아요. 모체 정하고, 모체 번호 매기고, 치원기랑 이제 모체명 써주고. 그게 전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모체. 주사슬 탄소 권력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OH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주사슬이라고 하는 건 탄소 골격이잖아. 탄소 골격. 그쵸? 주사슬은 다 탄소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다 그때는 그 작용기들이 모체에 포함이 됐었는데 OH라고 하는 거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니까 탄소 골격에 포함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OH기는 어떻게 하느냐? OH기 자체를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O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 있죠. 그 앞쪽에 뭐라고 했냐면 카비놀 탄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OH기가 결합된 탄소, 카비놀 탄소를 포함하는 이 탄소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 이 탄소를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아서 모체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모체명은 같은 탄소수의 알케인, 알켄, 알카인. 여기 이제 말단에 E가 있잖아요. 알파벳 E가. 요거를 뭐로 바꾼다? OL로 바꾼다. 얘는 알코올을 의미하는 알코올. 자, 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헥세인은 헥사놀, 헥세는 헥세놀, 헥사인은 헥사이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단에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알코올이고 이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이고 삼중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이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쪽 편에 OH기가 몇 번 탄소에 붙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위치는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죠. 그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모체 탄소 골격의 번호를 매기는데,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작용기 우선순위를 제일 높다라고 하면은 그 O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그 탄소가 번호가 제일 작아야 돼요. 그게 주작용기니까. 그래서 탄소 사슬 중 O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거기에서 가까운 말단이 당연히 1번이 되고요. 자, 그러고 이제 모체를 따라서 말단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모체 탄소 골격의 번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치환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죠. 자, 그런데 알코올이 카보닐 화합물을 빼고는 작용기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보통 카보닐 화합물은 뒤쪽, 유기화학 이제 파트, 보통 이제 학원에 들어가죠. 상하로 나누면 이제 학원 쪽에. 그러니까 뒤쪽에 나오거든. 그래서, 카보닐 화합물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카보닐 화합물에 대한 명명법이 안 나올 거잖아. 그러면 알코올이 작용기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보닐을 제외하고는. 자, 치환기는 뭐 똑같은 방법으로 명명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O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1번일 수도 있고 1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1번은 보통 생략을 해주는데, 뭐 쓰고 싶다고 쓰셔도 돼요. 정확히 표기하기 위해서. 근데 안 쓰면 그게 1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략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1번이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탄소 원자의 번호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모체 탄소 원자의 번호를. 자, 그래서 예를 보면은, 여기는 OH가 결합되는 탄소,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 쪽부터 여기까지 가장 긴 가로축 사슬이, 가로 방향의 사슬이 모체가 되겠죠. 주사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 탄소가 제일 낮은 번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가 1번?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되죠. 그리고 4번, 5번. 지금 5번 탄소 원자에 메틸이라고 한 치환기가 존재하는 거고, 그쵸? 탄소 단일 결합이니까, 그리고 탄소 6개니까, 원래는 헥세인이잖아요. 헥세인. 거기에 말단 2만 올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헥사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음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얘를 우리가 보통 헥세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헥세인. 근데 다른 용어로 부르면 헥산이라고도 불리죠. 보통 알칸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명명을 할 때는 헥세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는 헥세인으로 이렇게 부를 수는 없거든? 요거 그대로 명명을 해보면 헥사놀이 맞아요, 얘는. 그러니까 요거 명명 체계가 조금 이제 부르는 게, 다른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헥세인이 맞을 거고, 헥세인이, 여기는 헥사놀이 맞다. 부르는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좀 많이, 이름이 좀 익으면, 이름이 이제 입에 익으면 명명할 때 좀 많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불러보세요. 5메틸, 헥산사몰,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가 3번이니까, 번호를 여기 안쪽에 넣어줬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써도 되지. 5메틸에 써주고, 여기로 숫자 빼도 돼요. 3, 헥사놀. 자, 이게 오리지널 방법이고, 얘가 개선된 형태죠. 알코올, 주작용기 쪽에
바로 앞쪽 편의 번호로 표현해 주는 거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서 이것들 형태로 표현하는 교재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예제 문제를 풀거나 연습 문제를 풀고 그 정답을 보잖아요.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표현법도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명명법은 어려운 건가요? 명명법은 어렵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유기화학적인 전체 내용의 난이도로 봤을 때 명명법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지 어렵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만 우리가 확실히 익혀두면은 얘는 그냥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고 연습 안 하면 여기도 어려워요. 연습 안 하면. 연습은 좀 필요해요. 자, 여기 탄소 이중결합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주작용기니까 당연히 여기가 1번이 되죠. 그래서 1, 2, 3, 4, 5번. 지금 이중결합이 5번과 6번 위치에 오네요. 그리고 이중결합의 형태가 2폼이죠. 우선순위 높은 게 서로 반대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중결합이 나타나면 이중결합의 배양을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럼 반드시 표현해 주시는 거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폼의 헵트, 탄소 7개니까 헵트 ON4몰. 5번 위치 쪽에 이제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고, 3번 탄소 쪽에 OH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기가 2개 이상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일 수 있긴 한데, 보통 작용기가 하나면 이렇게 잘 쓰진 않죠. 이렇게 요 아래쪽으로 쓰는 게 좀 더 익숙하죠. 이 폼의 헵텐3올. 요 5라고 하는 거는 이 이중결합의 번호를 의미하는 거죠. 주작용기 알코올 쪽에는 3번 탄소와 OH가 결합되어 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코올은 난이도가 알케인, 알켄, 알카인은 난이도가 명명법의 난이도가 물론 이제 알케인보다는 알켄이 좀 더 어렵고 알켄보다는 알카인이 좀 더 고려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알코올 정도 되면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명명법에 대한 난이도가. 왜냐하면 여러 작용계들이 포함이 되거든. 여러 작용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명명하는 체계들, 요것들이 바로바로 좀 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서 여기는 좀 시간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고리 형태 역시 여기가 1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그래서 사이클로 헥스 3N1올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는 OH기가 주작용기야. 그러니까 여기 탄소를 포함해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아야 되거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주사슬을 찾을 때 제일 실수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주사슬이 가로 쪽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세로 방향으로 꺾일 때, 그러면 그 세로 방향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치환기로 많이 봤었던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모체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수라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여기 메틀기 있잖아. 메틀 치환기네? 일단 이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얘가 모체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얘는 틀리거든. 왜냐면 여기서 모체가 요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모체예요. 얘도 탄소 사슬이니까. 얘를 치환기로 보는 순간 이거에 대한 명명법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자, 그러면 여기 쪽 말단을 가면은 OH기가 1번, 2번, 3번. 여기를 말단을 해도 1번, 2번, 3번. 그럼 어디가 1번? 여기가 1번. 2번, 3번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위치에 얘가 페닐이라고 부르는 2번 위치에 페닐이라고 부르는 치환기인 거야. 그리고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헵탄이 되는 거죠. 헵탄의 올. 그래서 펜탄, 죄송해요. 펜탄 3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탄소 쪽에 이제 절대 배양은 S.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명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절대 배양을 쓸 수 있는 카이라 탄소가 존재한다. 그러면 반드시 R인지 S인지도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이중결합이 나타났다. 그럼 E폼인지 혹은 G폼인지 이것도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이거 화합물의 명명법을 해라. 그러면 이것까지 다 요구하는 거야. RS에 대한 것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문제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많이 틀려볼수록 여러분한테는 명명법은 더 유리해요. 많이 틀려볼수록 유리해. 왜? 내가 어떻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거를 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는지를 내가 알 수 있거든. 물론 이제 한 번에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내가 해보고, 그냥 답부터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답부터 보면 안 되고, 내가 일단 써보는 거야. 써보고, 틀리면, 그거는 왜 틀렸는지 본인이 각인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시험 볼 때는 이제 좀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는 OH가 결합되는 탄소가 당연히 1번이 되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똑같네? 여기 쪽에 대한 게 똑같네? 그러면 어디 쪽을 먼저 해야 돼요? 여기가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여기가, M이네? 메틸. 여기 B네? 얘가 알파벳 순서가 더 빠르잖아요. 그쵸? 알파벳 순서는 빠르지. 근데 얘는 치원기가 몇 개 붙어 있어? 2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를 1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면은 3번과 5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돌리면 몇 번이에요? 3번, 5번이 되는 거야. 얘는 알파벳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고, 골격 자체 번호 차이가 나요. 얘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번, 여기가 3번, 여기가 5번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게 골격만 보면 별로 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명명하려고 보잖아요. 그럼 좀 헷갈리는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스타일들도. 앞쪽 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좀 연습이 진짜 필요합니다. 만만하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코올 작용기 명명법은 여러 작용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1번. 이게 당연히 2번. 그럼 1번은 S, 2번은 R. 2메틸사이클로헥산 1홀. 이거는 문제 없죠. 자, 만약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그럼 여기가 1번인 건 마찬가지야. 얘가 주작용기니까. 그럼 여기 탄소를 먼저 놓을 것인지, 이쪽 편을 먼저 놓을 것인지. 자, 여기는 이제 모체에 들어가잖아요. 모체. 그쵸? 그래서 이쪽 편이 더 낮은 번호가 오게끔 매겨주셔야 됩니다. 모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3번이 되고, 1, 2, 3, 4, 5, 6번이 돼요. 6번 위치에 메틸이라고 하는 치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자, 그리고 분전에 이제 OH기가 2개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다이올, 트라이올, 테트라올. 이것들은 아마 조금 몇 번 들어보셨을 용어실 것 같아요. 특히 다이올 같은 경우는 다이올, 트라이올, 테트라올로 명명해 주시고. 자, 역시 번호는 다 써주셔야 돼요. 자, OH기가 2개인 화합물을 우리가 이제 다이올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이올 중에서, 보통 OH기가 인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형태, 그걸 우리가 이제 글라이콜이라고 많이 부르죠. 글라이콜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2개 OH기가 인접한 탄소 원자에 존재할 때는 뭐 글라이콜 혹은 바이시날 다이올. 글라이콜이 바이시날 다이올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접한 위치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그냥 골격을 우리가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는 거지, 글라이콜을 포함을 해서 실제 명명을 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1번이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 위치에 메틸 치원기가 존재하는 거고, 탄 5개니까 펜탄, 1, 2 다이올이 되는 거죠. 1, 2 다이올. 숫자는 다 써주셔야 돼요. 자, 이 경우도 보시면, 여기를 1번으로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3번, 5번. 여기를 1번으로 하면 1번, 2번, 3번, 4번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OH기가 당연히 주작용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지. 1번, 2번, 3번, 5번. 그 다음에 여기가 6번, 7번이 이중결합이 되는데, 이중결합의 배양이 뭐야? 여기 G폼이죠. G폼을 가지고 있고, 탄소가 전체 8개, 옥트가 탄소 8개를 의미하잖아. 그리고 6번, 7번이 치니까 6번에 N,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거고, 3번과 5번에 다이올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작용기가 여러 개 존재하면 저렇게 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끼워서 명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바로 앞에서 했던 것까지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명명법과 조금 다른 거죠. 명명법과. 그 점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1번이 되든 여기가 1번이 되든 이건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1, 3번 위치에 존재하고 1, 3번이 되면 여기가 5번이 되니까. 그래서 5, 5 다이메틸 사이클로 헥산 1, 3 다이올이다. 이렇게 명명이 되고요. 요거는 1, 2, 3 트라이올이죠. 1, 2, 3 트라이올. 탄소가 3개잖아요. 그래서 프로페인 1, 2, 3 트라이올. 프로페인 1, 2, 3 트라이올.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이 경우는 OH가 몇 개야? 5개죠. 그래서 펜타올이 되는 거죠. 펜타올. 자, 이렇게. 펜탄에 1, 2, 3, 4, 5, 펜타올. 펜타가 5개 의미예요. 펜타가 5개. 뭐가? OH기가 5개인 형태. 펜타올. 그러니까 다이올, 트라이올, 테트라올, 펜타올이에요. 펜타올. 자, 되셨죠?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OH기가 OH기보다 작용기 우선순위가 더 높은 작용기, 카본일기들이거든요. 카본일기가 존재하면은 OH기가 치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OH기는 하이드록시기로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케톤이라고 하는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명을 하실 건 없지만 1번, 2번, 3번, 4번, 4번 위치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하이드록시기라고 부르는 OH 치환기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주시면 되고, 여기는 여기가 알데하이드거든. 알데하이드는 여기가 당연히 1번이에요. 1번. 2, 3, 4, 5, 6번. 그래서 2, 3, 4, 5. 2, 3, 4, 5번에 이제 절대 배양을 다 표현해 준 거고, 여기는 카르탄소가 아니니까 여기 나타낼 필요가 없죠. 2, 3, 4, 5, 6, 펜타 하이드록시. OH가 5개니까 펜타 하이드록시, 탄소 6개니까 헥사날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단당류 쪽에서 이제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관용명으로도 꽤 많이 쓰는데, 알코올 화합물의 경우 이제 관용명 몇 가지들은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원래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부탄올이 되는 거죠. 부탄올. 그죠? 원부탄올 이렇게 물어지게 될 텐데, 얘는 그냥 뒤쪽에 알코올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는 거야. 알코올을 표현하고, 앞쪽 편은 알킬기 형태로 명명을 하는 거야. 알킬기 형태. 그래서 알킬 알코올,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알킬 알코올. 그래서 N부틸 알코올, 세컨더리 부틸 알코올, 얘는 아이소부틸 알코올. 이게 아이소부틸 형태니까. 그렇죠? 탄소 4개짜리 권력인데, 이렇게 부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거에 와이팩명도 명명을 하실 수는 있어야 되고, 알릴 알코올. 그 다음에 에틸렌 글라이콜. 에틸렌 글라이콜이 1, 2 다이올이죠. 에틸렌 글라이콜. 그 다음에 얘를 글리세롤이라고 불러요. 글리세롤, 관용명은. 지금 제가 청록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다 관용명이에요. 알릴알콜, 글리세롤. 그다음에 얘는 1, 2, 3 트라이올이잖아요. 앞쪽편에 나왔던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에 대한 명명법은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요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합물의 아유팩명을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화합물을 보시면 지금 OH기 2개를 포함하고 있는 다율 화합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작용기는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체를 찾아야 되겠죠. OH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으면 이게 모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번호를 매겨줘야 되는데, 번호는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여기 탄소나 여기 탄소, 여기 탄소가 이제 가까우니까 이 탄소가 가장 낮은 번호가 되게끔 말단 쪽에서 번호로 매겨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5번 탄소 쪽에 메틸기라고 하는 치원기가 존재하는 상태인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명명을 해보면 5메틸 되고, 전체 탄소는 6개예요. 6개고 2번과 4번에 OH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메틸 헥산 2,4 다이올. 자, 이렇게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B번은 자, 지금 여기 OH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 카비놀탄소잖아요. 자, 여기 카비놀탄소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를 포함해서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찾으면 요게 돼요. 요게 모체가 돼요. 요게 모체가 됩니다. 자, 번호는 당연히 OH기가 가장 주작용기니까
OH가 결합되는 탄소가 가장 낮은 번호가 되게끔 번호를 매겨주시면 돼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되죠. 4번 위치에는 이제 벤젠고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페닐이라고 하는 치환기로 나타낼 수 있고, 2번 탄소 쪽에 메틸 치환기가 존재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명을 해보시면 전체 탄소 4개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위치에 메틸. 알파벳으로 M이 더 빨리 오니까 메틸 써주시면 되고, 4번 위치에 페닐이에요. 자, 탄소 4개짜리고 2번 위치에 OH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2, 부타놀.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은 여기 유관한 고리 있죠? 유관한 고리가 모체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차피 OH기가 결합되는 탄소 원자도 모체에 포함이 되니까 이게 모체라고 쉽게 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번호는 당연히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이 됩니다. 자, 명명을 해볼까요? 4번 위치에 메틸기가 2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4,4 다이메틸.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위치에 OH기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클로 헥센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1 사이클로 헥사놀.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D번은 지금 우원한 고리가 모체가 되겠죠? OH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 원자가 고리 내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번호는 어디가 당연히 1번? 여기가 당연히 1번, 여기가 2번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절대 배양을 좀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따져보면은 수조가 나요. 자, 그러면 얘가 4번이고, 죄송해요. 얘가 1번이고, 얘가 4번이죠. 탄소인데 여기가 2번, 3번이 됩니다. 그대로 돌리면 여기는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R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선순위 제일 낮은 게 앞으로 튀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S가 되고요. 여기는 수소 4번, 1번, 2번, 3번이 됩니다. 그럼 1번, 2번, 3번 그대로 돌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S가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1S, 2S예요. 절대 배양은 둘 다 S인 거 확인할 수 있고, 2번 위치가 브로모잖아요. 브로모. 그 다음에 1번 위치 OH기를 가지고 있는 1 사이클로 펜타놀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도 유관한 고리가 모체가 돼요. 유관한 고리가 모체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번호는 어디가 1번입니까? 당연히 OH가 결합된 탄소가 1번이 되고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이거 뭐 순차적으로 더 빠른 치환기가 오게끔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RS를 이제 여기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따져보시면, 이것도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 S고요. 자, 3번도 S입니다. 4번도 S입니다. 이게 다 S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럼 이거 명명을 해보면, 메틸이고 브로모니까 뭐부터? 브로모부터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4브로모, 이거 절대 배양 일단 써주면 1S, 3S, 4S 이렇게 써주시고 4브로모. 그 다음에 3메틸이죠. 탄소 6개짜리 골격에 1번 위치 OH기니까 1 사이클로 헥사놀.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F번. 자, 여기도 고리가 모체가 되겠죠? 모체가 되고, 자, 지금 이제 여기는 작용기로서 탄소 이중결합이랑 OH기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OH 알코올의 작용기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에요. 1번, 2번,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명명을 해보면 5원한 고리잖아요. 5원한 고리. 그래서 사이클로펜트 2, 3번 위치에 이제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N 그리고 1번 위치 OH를 가져오니까 1, 올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좀 개정된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